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부족한 면역을 튼튼하게 해줄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기준에 34.1%까지 올랐는데요. 이건 3명 모였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비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와중에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라는 거 아시나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먹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로 우리 몸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지는 더 커졌지만 내용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독하면 죽지만 구독하면 삽니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륙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탐험가가 대륙 간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시기에 유독 유령선이 많이 발견됩니다. 과연 선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론은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괴혈병에 걸려서요. 여러분, 괴혈병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피가 잘 멎지 않고 심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괴혈병은 지금은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15세기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선원들이 몇 개월간 아니면 몇 년을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 고기며 빵 이런 것들은 섭취가 됐지만 대신 좀 신선한 채소 같은 걸 먹지 못하다 보니까 즉 비타민C를 못 먹어서 괴혈병에 걸린 거죠. 당시에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이 난파나 전투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항해를 나갈 때 꼭 챙겨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콩. 배 안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었던 겁니다. 콩은 발화하면서 콩에 없었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화학명으로 얘기하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콜비아라는 게 바로 괴혈병이라는 뜻이고 R라는 게 반대한다,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이름 자체가 괴혈병을 없애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만큼 비타민C 하나의 발견이 이렇게 큰 병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콩나물 속에 있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면 좋겠지만 매 끼니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영어로 서플리먼트라 그래서 사실은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저도 이 유산균을 30년간 먹고 있고 연구해 왔는데 변을 잘 못 보겠다 이러면 그냥 유산균 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면역질환 이런 것들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해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 면역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은 좋아지면 나에게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편한 것들이 같이 없어질 수 있는데 병원 가셔서 검사해도 나타나진 않는데 나만 불편한 거 그런 거의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챙겨봐야 될 건 좋은 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유산균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공급받는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정상 혈중 농도가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6.1 정도로 심한 결핍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실내 생활이 너무 많다. 너무들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햇볕 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음식으로 먹고 햇볕 쬐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보충제, 영양제 이게 꼭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래도 먹기가 힘들고 불편하시고 시간이 없다. 비타민 D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이나 감염이나 정신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비타민 D입니다.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철이 녹슬면 안 좋죠. 우리가 그걸 산화됐다, 부식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도 녹슬면 좋지 않죠. 그 녹슬는 걸 방지하는 걸
항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항산화제는 만성 피로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미세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지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때 꼭 필요한 거, 그게 바로 항산화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먹기는 먹어야 된다. 내가 불균형이 있다면 꼭 보충해야 되는 게 항산화제다. 네 번째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운동량도 줄죠. 스트레스는 쌓이죠. 그러면서 고지혈증, 또 심혈관계 쪽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 영양제를 먹으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신데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르몬 영양제입니다. 불면증이나 신경 불안정,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호르몬이 과거보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보다 훨씬 빨리 피로감이 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금방 다시 피로해지는 거, 이런 것들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고, 또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호르몬제를 한번 드셔보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먹고 있고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오메가3와 루테인입니다. 또 오메가3는 지용성이죠. 코엔자임 Q10도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드시면 더 좋고, 루테인은 이름이 노랗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의 망막이라는 곳에 30%를 차지하는 곳이 황반입니다. 노란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테인이라는 걸 먹으면 황반에다가 채워지면서 눈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먹지 않으면은 망막은 계속 나빠지면서 결국 시야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팁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를 뭘 먹을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언제 먹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침 공복에는 철분과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도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철분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 아니면 갑자기 생각나서 예방하려고 철분제나 좀 먹어볼까? 이렇게는 드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철분은 배설이 잘 안 될 뿐더러 우리 몸에 남아돌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니까, 생균이니까 아무래도 산과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위가 비어서 위산 농도가 별로 없고 낮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종합 비타민과 루테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공복보단 식후에 먹는 게 흡수율이 좋고, 루테인을 먹어서 아침에 황반에 딱 가서 보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낮에 자외선에 대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점심 식사 이유가 좋은 게, 비타민 D를 식후에 먹었더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평소보다 5%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를 먹어주면 좋은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먹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밤에 이 기름 성분인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된다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른 저녁이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 오메가3를 선택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영양제를 시간에 맞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식전인데 큰일 났네, 밥 먹어버렸네, 그래서 내일 먹지,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 영양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드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 모르시겠다 그럴 때는 식사하고 난 뒤에 영양제를 먹는다가 대체적으로는 좀 더 많습니다. 먼저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2대1 비율로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1대1 비율로 나와 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영양제로는 철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둘 다 강한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철분은 식전으로 따로, 칼슘은 식후에 복용하는 걸로 따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경구형 피임약으로 인해서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같이 보충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지혈증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이 가진 단점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근육통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근육통이 있다면 코엔자임 Q10을 꼭 먹어서 이 부작용을 상쇄시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궁합으로는 골다공증 약을 먹는 사람은 마그네슘하고 철분제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철분제가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당뇨 치료제를 먹는 경우는 홍삼은 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생제는 장까지 가야 하는 유산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는 한 시간을 2시간 정도 떼서 그때 유산균을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감기약이고 하나는 감기에 비타민 C가 좋아해서 먹는데 이걸 동시에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나 약을 복용할 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60cc 이상 충분한 물로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정도는 마시면 됩니다. 물처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분, 칼슘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경우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되죠. 그래서 흡수도 되기 전에 소변으로 더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커피랑 약을 털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물과 함께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고를 수 없어서 우리가 결핍했지만 지금은 고를 게 너무 많아서 결핍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무조건 막 먹으면 우리 간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이름인데 간이 괴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건강히 삽시다.